A매치 경기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브리핑 위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 월드컵 예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바지로 치달았기 때문에 본선이 확정이 된 팀, 그리고 동기부여, 특히나 플레이오프행 티켓이 걸려 있는 팀들의 동기부여까지 제가 상세하게 살펴드릴 테니까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 나만의 조합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는 브라질 대 세네갈 평가전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예선이 아니라 평가전 경기이고, 특히나 이번 경기 핵심적인 내용은 이 브라질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런던, 잉글랜드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중립지역에서 펼쳐진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승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는 가지고 가고 싶은 경기인데, 먼저 세네갈이라는 팀이 상당히 다부진 스쿼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 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두 차례 맞대결을 펼쳐서 오히려 세네갈이 1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을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세네갈과 노르웨이 딱 두 나라밖에 없는데, 그 두 나라 중에서 이 세네갈이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브라질 상대로 상당히 강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더군다나 브라질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런던, 잉글랜드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중립지역이라는 점 역시 세네갈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세네갈을 대표하는 선수들인데 프리미어리그 선수들도 많고, 이 세네갈이 브라질과 스쿼드 면면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전혀 밀리지 않는 스쿼드를 구축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 브라질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는 깔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래도 브라질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점은 이 스쿼드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이 브라질 쪽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더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경기는 런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 아스날의 홈구장에서 펼쳐진다는 점에서 잉글랜드, 특히나 런던을 연고로 하는 팀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브라질이 더 많기 때문에 현지 적응 능력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브라질이 조금 더 앞설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브라질 스쿼드인데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 세네갈전이 펼쳐지는 아스날의 홈구장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아스날의 대표 수비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선수를 비롯해서 첼시 소속의 선수들도 많습니다. 에스테방 선수를 비롯해서 주앙 페드루까지 첼시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이 토트넘의 공격수 히샬리송까지 토트넘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네갈전이 펼쳐지는 런던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선수들이 브라질 쪽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네갈 역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확실히 프리미어리그보다는 유럽, 프랑스 리그앙 선수들이 많고, 특히나 중동, 사우디 쪽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도 많다는 점,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도 물론 파페사르 선수, 토트넘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에버튼의 게예, 그리고 최근에 에버튼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은디아이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지만, 이번 평가전이 펼쳐지는 런던, 잉글랜드 쪽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은 확실히 브라질이 많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그래도 브라질이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1번 경기는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튀르키예 대 불가리아 경기. 이 경기는 이변 없이 튀르키예의 승리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 경기 내용만 보더라도 튀르키예가 압도적인 체급을 보여줬습니다. 불가리아 원정에서 6대1 대승을 거뒀고, 당시에도 점유율 78대 22로 튀르키예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변의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양팀이 속한 조별 리그 상황을 보시면 현재 2조에 속한 튀르키예가 스페인 다음으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가리아를 꺾고 승점 12점을 챙길 경우에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와 맞대결을 펼치는데, 물론 스페인이 조지아 상대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조지아가 스페인을 잡아주면서 튀르키예가 승점 12점 동률을 만들고 마지막 경기에서 기적적으로 스페인 상대로 튀르키예가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튀르키예가 본선 직행 티켓까지
따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 입장으로서는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불가리아는 이미 4전 전패를 달리면서 예선 탈락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튀르키예가 앞서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튀르키예의 승리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튀르키예가 최근에 프로축구 리그에서 이 배팅에 가담한 선수들이 대거 발각이 되면서 리그 차원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못한데, 그러한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을 국가대표 경기에서 조금은 상쇄시킬 수 있다는 계기를 근거로 든다면 이 경기는 튀르키예의 승리 한번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경기는 스위스 대 스웨덴 경기. 이 경기는 스위스의 승리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토마슨 감독이 경질이 되고, 이 스웨덴 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이 바로 포터 감독이 들어왔는데, 이 그레이엄 포터 감독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리그를 보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감독이고, 과거 브라이튼 시절의 전성기를 보내면서 첼시까지 이끌은 바 있는 굉장히 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웨스트햄을 이끌다가 경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포터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스웨덴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못했지만 어쨌든 포터 감독이 들어오면서 이 분위기 반전, 감독 교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스위스가 유리해 보이는 이유는 이미 10월달 지난달에 스위스가 스웨덴 원정을 가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고, 당시의 경기 내용 보시면 점유율 6대4, 슈팅 숫자 17대7, 기대 득점 2.14 대 0.9로 스위스가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스웨덴 원정에서 보여줬고, 특히나 당시에 보면 스웨덴이 자랑하는 공격수 요케레스와 이삭이 모두 출전을 했음에도 스위스가 완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아스날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요케레스라는 공격수는 부상 때문에 발탁이 되지 못했고, 이 리버풀의 이삭이라는 공격수는 그래도 스웨덴 대표팀에 합류를 해서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에 소속팀 리버풀에서 부상이 꽤 길었기 때문에 실전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웨덴이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토트넘의 베리발이라는 미드필더 역시 스웨덴이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스웨덴이 핵심 자원들의 이탈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라르소린이라는 미드필더가 있는데, 이 선수 역시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번 시즌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핵심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아무리 스웨덴이 포터 감독으로 교체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포터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터 감독 특유의 점유, 주도적인 공격 축구를 스웨덴 선수단에게 얼마만큼 이식을 시켰을지도 의문이고, 이삭 선수가 복귀를 했다지만 원체 실전 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스위스가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승점 1점으로 최하위, 비조 최하위에 있는데, 스웨덴 입장으로서도 지금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둬놔야 기적적으로 플레이오프 티켓이 주어지는 2등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변픽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가를 것을 추천드리고, 저는 그래도 스위스의 조직력을 믿어보면서 스위스의 승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그리스 대 스코틀랜드 경기.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스코틀랜드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스코틀랜드가 앞섭니다. 먼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예선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4경기에서 1승 3패에 머물면서 월드컵 행이 좌절이 된 그리스이고, 반대로 이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C조에서 덴마크와 함께 3승 1무 무패, 승점이 동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골 득실에서 덴마크에게 조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플러스 11, 스코틀랜드가 플러스 5이기 때문에 6골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에서 골 득실로 덴마크를 따라잡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스코틀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벨라루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벨라루스를 상대로 덴마크가 대승을 거둘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스코틀랜드가 그리스 상대로 대승을 거두지 않는 한 덴마크와의 득실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 입장으로서는 마지막 경기 상대가 덴마크라는 점에서 이 그리스와의 맞대결에서는 최소 비겨서 승점 11점 혹은 그리스 상대로 승점을 3점 따내서 덴마크와 함께 13점을 동률로 맞춰놓고 골득실에서는 앞설 수 없으니 덴마크와의 맞대결에서 아예 덴마크를 잡아버리면서 승점에서 앞서면서 스코틀랜드가 직행 티켓을 따내는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입장으로서는 일단 그리스 원정에서 패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스코틀랜드가 탈락이 확정이 된 그리스에게 덜미가 잡혀서 패배를 당해서 승점 10점에 머문다면 물론 덴마크 역시 벨라루스에게 덜미가 잡힐 수 있겠지만 탈락이 확정이 된 벨라루스 상대로 덴마크가 엎어질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덴마크가 벨라루스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덴마크가 승점이 13점, 스코틀랜드가 그리스에게 질 경우에는 승점 10점으로 3점 차이가 나고 마지막 경기에서 스코틀랜드가 만약에 덴마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승점이 13대 13으로 동률이고 골 득실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은 스코틀랜드 입장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입장으로서는 일단 그리스 원정에서 최소 비기기라도 해서 1점을 따 놓는 것이 마지막 덴마크와의 1위 결정전에 있어서 희망을 높일 수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스코틀랜드가 지지 않는다 쪽으로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리스가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전 맞대결에서 스코틀랜드 상대로 그리스가 1대3으로 패배를 당했지만 당시에 스코틀랜드 원정에서 경기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가 점유율 67대 33으로 주도를 했고 오히려 원정팀 그리스가 슈팅 숫자 역시 15대 8, 기대 득점 1.66대 1.3으로 오히려 그리스가 경기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스도 탈락이 확정이 됐지만 홈에서 스코틀랜드 상대로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최근에 그리스가 연패 흐름 속에서 보면 경기 내용은 오히려 상대팀보다 훨씬 좋았지만 결정력에서 밀리면서 경기를 그르쳤기 때문에 탈락이 확정이 된 그리스가 스코틀랜드 상대로 고춧가루를 뿌린다면 그래도 무승부가 한계치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슬로베니아 대 코소보 경기. 이 경기는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동기부여적인 측면 짚어드리면 코소보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이 코소보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기 무승부만 거둘 경우에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에서 코소보가 무승부를 거둬서 승점 8점을 확보를 하게 된다면 플레이오프 티켓은 확정을 지을 수 있지만 본선행 티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경기에서 스위스를 상대로 코소보가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극적으로 코소보가 직행 티켓을 따낼 수 있지만 만약에 스위스가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스위스가 직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코소보 입장으로서도 슬로베니아전에서 무승부만 거둬서 플레이오프 티켓을 확보를 하는 것은 조금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코소보 입장으로서도 승리를 거둬서 승점 10점을 만들 경우에는 마지막 맞대결 상대가 스위스이기 때문에 스위스가 물론 스웨덴을 상대로 승리를 거둬서 골 득실을 더 벌릴 경우에는 코소보가 제 아무리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고 할지라도 골 득실에서 밀려서 직행 티켓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만약에 스위스가 스웨덴에게 덜미가 잡힌 상황에서
코소보가 슬로베니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코소보가 직행 티켓을 따낼 수도 있기 때문에 코소보 입장으로서는 이 경기 무승부로 만족할 수는 없는 경기이고, 코소보 입장으로서는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둬서 승점 10점을 확보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경우의 수, 특히나 직행 티켓을 따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코소보 입장으로서도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0승 3무 1패, 승점이 3점이기 때문에 이 경기 무승부만 거둬서 승점 4점을 따낼 경우에는 이도 저도 안 되는 플레이오프 티켓이 주어지는 2등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슬로베니아 입장으로서도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팀 1차전 맞대결 내용을 살펴드리면 0대0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양팀 모두 기대 득점이 한 골이 채 되지 않았던 빈공 양상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양팀 모두 핵심 자원들이 이탈이 됩니다. 먼저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세슈코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됐고,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사수올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주전 골키퍼 무리치 선수가 지난 슬로베니아와의 맞대결에서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지만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코소보 입장으로서도 주전 골키퍼 무리치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양팀 모두 핵심 자원들이 빠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떤 경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충분히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5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보스니아 대 루마니아 경기. 이 경기는 양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승부는 양팀 모두 조금은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H조 상황을 살펴드리면 이 보스니아와 루마니아가 현재 승점이 3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오스트리아가 키프로스 상대로 대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기본적으로는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 보스니아 입장으로서도 만약에 루마니아를 제압해서 승점 16점을 쌓게 된다면 오스트리아가 키프로스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는 가정하에 승점 18점, 보스니아가 승점 16점으로 승점이 2점 차이가 나고, 마지막 맞대결 상대가 보스니아가 오스트리아전이기 때문에 마지막 맞대결에서 오스트리아를 잡아낼 경우에는 보스니아가 직행 티켓을 따낼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보스니아 입장으로서도 승점 1점 무승부보다는 확실히 승리가 필요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보스니아 입장에서 승점 1점만 따내게 될 경우에는 승점이 14점이 되고 루마니아가 승점이 11점이 되는데, 루마니아 입장으로서는 승점이 11점이 된다면 마지막 경기가 보스니아가 오스트리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루마니아는 산마리노와의 마지막 맞대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루마니아가 마지막 맞대결에서 산마리노 상대로 대승을 거둬서 이 보스니아 상대로 골 득실을 역전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보스니아 입장으로서도 무승부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마지막 경기에서 오스트리아전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루마니아에게 골 득실이 역전이 되면서 2등도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스니아 입장으로서도 무승부는 피하고 싶은 경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루마니아 입장으로서도 만약에 이 보스니아 상대로 승리를 거둬서 승점 13점이 될 경우에는 충분히 마지막 경기 결과가 산마리노를 상대하는 입장으로서 보스니아보다 2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으로서도 무승부보다는 승리가 깔끔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점에서 루마니아도 충분히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1차전 맞대결 내용을 보시면 당시에 보스니아가 루마니아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내용은 루마니아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슈팅 숫자 15대5로 3배 이상 많았던 루마니아이고 점유율 역시 66대 34로 루마니아가 주도적인 경기 운영, 그리고 기대 득점 역시 루마니아가 1.8대 0.95로 경기 내용은 루마니아가 이 보스니아보다 좋았기 때문에 1차전 경기 내용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갈라보고 싶은 경기이고, 이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수비수 바리시치 선수와 이 라델리치 그리고 무자키치 선수가 모두 결장이 된다는 점에서 수비적인 공백이 예상이 되고, 주전 미드필더인 슈니치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보스니아 쪽이 전력 누수가 조금 더 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미국 대 파라과이 경기. 이 경기는 월드컵 예선이 아니라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무 투포를 추천드리고,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이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한민국 대표팀 상대로 패배를 당한 것을 제외하면은 끈적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면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이 있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남미팀, 특히나 수비가 강력한 에콰도르를 상대로 1대1 무승부에 그쳤을 정도로 이 미국의 포체티노 감독이 과거의 토트넘 시절부터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를 했을 때는 조금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있고, 오히려 자신들이 선수비 후 역습 구도를 가져갔을 때, 특히나 최근에 일본 대표팀과의 맞대결에서 미국이 승리를 거뒀을 때처럼 오히려 자신들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때보다는 확실히 포체티노 감독이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갈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파라과이가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준다면 미국이 경기를 주도하는 양상 속에서 또다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미국이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번 경기 미국 홈 경기라는 점, 그리고 미국이 지금 최전방 공격수가 파라과이보다는 확실히 파괴력이 있어 보인다는 점, 특히나 미국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챔피언십 2부 리그, 잉글랜드 2부 리그 코번트리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하지 라이트를 비롯해서 PSV 아인트호벤의 페피 선수, 그리고 AS 모나코의 이 발로군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무게감이 미국이 조금 더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파라과이 상대로 근소하게 한 골차 정도의 승리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친선전이라는 점, 파라과이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수비 조직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하나만 찍으면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번 경기는 단통픽 무승부,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75회차에 들어온 A매치 7경기를 현미경 분석 1부에서 다뤄드렸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7경기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으로 분석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